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명절 지나면서 좀 많이 먹었더니 좀 살이 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좀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처럼 날마다 오른다고 하죠. 경기, 인천 외곽은 상승률이 30%나 되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수요자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고, 거래가 안 돼도 살 사람이 없어도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두 해 계속된 게 아니죠. 항상 오른다는 분들 얘기하는 게 있죠. 집값은 잠깐 주춤할 순 있지만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하면서 집 없으면 빨리 집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수년간 접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집을 샀습니다. 당장 안 사도 되는데 많이들 샀어요. 살 때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의 빚을 지고 샀습니다. 작년에 패닉 바잉이 절정에 달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번 돈, 그리고 임대보증금, 주담대 대출 받은 거, 차입금,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집을 샀습니다. 절반 이상이 빚으로 조달을 했어요. 금융수장들이 최근에 빚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금융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조정이 되면 빚을 과도하게 진 세대가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빚 좀 그만 내라고 했는데 빚을 더 많이 낸 상황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출이 중단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긴축의 시기가 왔고 돈 나올 구멍이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구멍이라도 찾아서 지금이라도 사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여전히 불인이들 호구들을 꼬시고 있어요.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 이러한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팩트에 의해서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과도하게 자극된 심리 상태로 실제보다 그 산은 더 높고 또 그 골은 더 깊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많은 정책을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을 더 자극하게 됐던 이유, 정책의 기초, 그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바로잡는 게 그 어떠한 정책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연결성이, 도덕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강조해 왔던 얘기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수십 가지 강력한 정책이 발표가 됐지만 그게 용두사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 정책을 어겼을 때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엄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구멍을 만들고 또 선거철이 돼서는 그 정책에 힘을 빼는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정권이 끝나면 정책은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투기 의혹에 변창흠 장관이 석 달 만에 낙마를 했고 국민들은 경질 사퇴를 요구를 했죠. 정책을 추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기꾼보다 더 투기꾼처럼 행동했는데 그 사람들 믿고 어떻게 따르겠냐고 하면서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시장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최대한 이익을 차지하려는 노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서민을 위한 대출이죠. 그렇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이 쉽게 나오는 걸 활용해서 더 비싼 값에 집을 팔아먹는 그러한 용자들이 있는 시장이에요. 또 취소해도 그만, 취소 안 해도 그만인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들 일속 차리기 바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과 공정 실현이 필요한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구리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또 그 정책의 기조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미쳐 날뛰었어요. 과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시장이 더 과열됐던 이유,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점과 또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너무 어설프게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거, 수집된 정보를 즉각 공개하는 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신고된 실거래가 정보가 진짠지 사실인지 판단도 안 한 채 그냥 대중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또 그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지수를 발표하면서 이걸 언론이 다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그냥 방치를 했어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죠. 믿을 수 없는 신고가 경신 사례,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보다 높은 실거래가가 찍혔는데 이 가격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그 가격대로 시세가 올랐다고 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주구장창 2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상한 집값 문제를 지적을 했죠. 멍청한 거 아니면 수상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의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취소될 수도 있는 실거래가 또 부동산 상승을 바라는 호가 위주의 중개업소 조사 가격을 통해서 발표된 지수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통계의 문제점, 실거래가 맹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어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아파트 고가의 제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을 거래가를 통해서 뽑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한두 건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고 그게 심리에 영향을 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서로도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죠. 서울 집값 오른 거 언론 탓이라고 나왔습니다. 언론 탓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자주 신고가 경신 기사를 보도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서 결국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왔다는 거 팩트죠. 제가 늘 해왔던 얘긴데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니까 언론만 탓한다며 언론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전제는 굉장히 상식적인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는 거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과거의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및 강남 3구의 증가폭이 컸고 거래가가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는 20년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5년에 크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강남 3구는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 오른다는 폭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이성적 과열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거래 가격이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기대 가격이 높은 개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인 기대보다 시장의 거래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주택시장 버블 당시의 주택 구매자들의 기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참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인데 이러한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실제 조정이 왔을 때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또 그 행동들은 다시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경신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2017년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신고가 경신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후속 거래 가격을 올리는 유의미한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낙관적인 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염되는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불확실한 실거래가를 기초해서 신고가가 하나 찍히면 이를 언론은 여과 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아, 정말 집값이 계속 오르는구나, 이러한 심리 상태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보단 낫지만 과거의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신고가 경신 기사는 실제로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실제 그 근원을 따져보면 취소된 실거래가의 절반이 신고가였습니다. 이 얘기는 기사에서 다뤘던 실거래가가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심리에는 영향을 줘서 결국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표 기초가 되는 게 실거래가고 이 실거래가에 기초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 호가 또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 이런 걸 종합해서 중개업소가 이야기하는 가격을 반영해서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KB도 그렇고 부동산 원도 마찬가지죠. 조사 개요를 보면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입력 가격을 가지고 시세를 조사하고 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거래정보 사이트 이런 걸 참고해서 통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발표되는 각종 부동산 통계나 지수가 정확한 정보가 되려면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에는 실거래가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기반해서 하는데 이 실거래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요원한 길이 됩니다. 등기 후 실거래가 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자전거래나 시세 띄우기가 가능한 현실이고 취소해도 문제 없고 안 취소하면 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것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1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정책의 문제점, 모순된 상황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고 있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심각한 부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사람들이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집값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을 완화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되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실수요자 개념에 사로잡혀서 지금 과감한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수요자인가요?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 집값이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파트 오른다는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뛰어드는 시장입니다. 패닉 바잉하고 패닉 갭 투자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실수요라고 볼 수 있나요? 집이 없으면 실수요라고 보고 있는 지금 그 시각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서민을 위한 실수요 대출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은 뒤에 부족한 만큼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요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전세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싼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또 부동산에 뛰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만 생각해서 계속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는 실수요자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올 상반기 갭투자 65%가 무주택자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실수요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죠.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하에 지금이라도 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갭투자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수요라고 함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실수요입니다. 근데 실수요자는 언제든 투기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리스크를 원하지 않으면 실수요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면 그때부터 투자와 투기로 변질이 되죠. 현 상황은 너무나 과열된 시장이고, 이 시장은 오른다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어요. 과거의 실수요자 프레임에 갇혀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값에 집을 사게 해주는 게 실수요자를 위한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걸 잊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